종잣돈 1억이 있으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빠른 현금 흐름을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아이디어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1000에서 2000 떼기, 뭐 적은 경우에 500 정도 떼기가 돼요. 근데 대박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멤버십으로 라이브를 참여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매 낙찰받았어요. 조금 전 공매 강의 들었는데 공매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웬디? 저희 수강생이세요? 당자님 외도미 마포에 걸리고 5천 매물 있던데 너무 비싼 걸까요? 수익률을 좀 잘 따져보세요.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5천만 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것 같고, 내가 직접 이 숙소를 구해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12개월 안에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구하시는 거죠. 초급반, 중급반 커리큘럼이 궁금해요.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커리큘럼 다 있긴 한데 그게 좀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영상도 찍고, 그리고 커리큘럼 상세 페이지를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너무 난잡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자님 완전 동안이시네요. 저요? 화장님 고마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1억 일단 모텔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모텔은 아니지만 숙박업은 할 수도 있어요.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농어촌 민박업 되게 괜찮아요. 그 대신 우리가 농촌에 살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죠. 직접 페인트를 하는 모습, 임차인들 위해서 도로 사는 모습 정말 많으신 쌤 모습 반했어요. 정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그쵸? 다가구는 다 숙박업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1% 정도만 가능합니다. 1억이 만약 있어서 서울 외도민 한다면 위치 선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2호선 라인으로 하시고 강남 쪽을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참여합니다. 대신 딸이 안 자고 있네요. 같이 들으세요. 같이 들어가지고 딸도 그 재테크 꿈나무로 키우십시오. 전 멘탈 감당할 수 있는데 경매 언제 가능할까요? 멘탈은 준비하는 게 아니고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으면 진짜 감당하는 거예요. 상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임차인이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멘탈은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무너지지 않고 잠깐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사실 멘탈. 모텔을 하는데 그냥 다 좋아 보이죠? 창문을 깨고 어떤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걸려가지고 게스트한테 막 경찰서에 신고되고 경찰서에 가고 뭐 난리도 아니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별의별 다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멘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경매가 방금 말씀하신 거 불난 거 그런 거 정도 멘탈 준비되어야 할 수 있나? 아니요. 그 문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그거를 잠깐 앉아서 울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죠. 폐차를 몇 번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꿀팁이 있나요? 보는 곳이 저기 멀리면은 폐찰 따위가 안 보이죠? 내가 조단이 부자인데 몇 번 지금 폐찰했다고 해서 지금 실망하면은 어찌하여 10억, 100억, 1000억을 벌겠습니까? 왜 폐차를 했는지 복귀하시고요. 다음번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꿀팁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과 내 생각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공실 중에 구분상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공실이 아닌 상가를 낙찰 받는 게 방법이에요. 사실 초보자일 때는. 8개월째 공실일 때는 좀 가격을 내려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방법이죠. 쌤, 시드가 2천만 원 있는데 보수교육 듣고 나니까 외도미 2호점 빨리 하세요. 조급해지는데 근데 올인원 패키지 수강 중이에요. 낙찰 얼른 받고 낙찰 전화 돌리면서 2호점 전화 이빠이 돌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된 거 한 개씩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좀 기절하실 거예요. 여튼 이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세뇌당했어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시간을 땡겨서 써야 되고 나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한다고 하면은 이미 오픈했던 가다도 있으면 우선은 2호점 전화를 돌리면서 낙찰도 올곧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절벽 끝에 섰다. 이 두 가지를 해내지 않으면 난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젊은 분들 너무 부러워요. 부동산 공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경매와 치아 교정은 때가 없다. 제가 30살에 교정을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교정을 어떻게 해도 되나요? 30인데? 왜냐면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치열은 바뀐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의 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되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하는 게 교정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교정이랑 투자에는 때가 없어요. 60에도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안 입고 안 먹고 빡세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안 먹고 안 입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시키는 이유가 먹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띠룩띠룩 살이 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입고 못 먹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번에 제가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시절에 제가 돈 갚았을 때 의지와 절벽 끝에 섰을 때 그 기억과 그때 시간의 모든 생생함이 뇌의 주름과 뼈에 골수로 새겨져 있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입찰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2등, 3등 어떨 땐 터무니없는 폐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낙찰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할 수 있어요. 이 감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당자님 초급반 듣고 올인원 듣는데 2달 안에 낙찰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목표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집중하세요. 잡다꾸리한 거 다 쳐내고 집중하세요.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먹고 뭐 하면서 할 수 없어요. 시는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포기한 만큼만 줍니다.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 여행, 핸드폰 보는 시간, 넷플릭스 보는 시간, 맛있는 거 먹는 시간 포기하세요. 꿀잠 자는 거 8시간 이상 자는 거 포기하세요. 주말에 놀러 가는 거 포기하세요. 겨울에 크리스마스라는 게 온다라는 생각조차 씹어 먹어버리세요.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올 거예요. 근데 왜 그 올인원 무료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왜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난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들었는데 저한테 속았지요. 힘들지요. 그치만 그렇게 하면 다 내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종잣돈 1억이 있으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빠르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외도민이에요. 물론 지금 외도민이 되게 빡세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리고 연식이 30년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집이 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박이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이제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 등록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규 숙소들이 더 이상 느는 게 속도가 줄어들 거고 현재 숙소들 중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은 내년 9월 이후에는 다 삭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외도민이 좀 빡세더라도 잘 구해 놓으시면 내년 10월 이후에는 객단가도 올라갈 거고 예약률도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럼 1억이 있으면 보증금 한 5천만 원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축급이 거의 다 보증금이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임차료는 뭐 150, 1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을까 하시는데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숙소들이 삭제가 되고 신규 숙소가 오픈이 안 되니까 객단가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내년에 숙소 삭제되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객단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드셔도 외도민 일단 하셔라. 오픈하셔라. 빠른 현금 흐름을 원하시면 외도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지금 신축급에 준하는 대부분의 빌라들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쓰시겠죠. 종잣돈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또 5천만 원을 남았잖아요. 이걸로는 이제 저는 부동산 경매 아파트 단타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짓이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냥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뭐 네 강의 들으라는 거냐? 근데 이것만큼 아이디어를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5천만 원 정도면 저 곱하기 한 3배 정도의 낙찰가 금액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5천만 원이면 낙찰가 기준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물건 낙찰받는 거예요. 낙찰받아서 한 1000에서 2000 떼기 뭐 적은 경우에 500 정도 떼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외도민 하나 깔아 놓으면서 그 월에 한 150에서 300 정도 나오거든요. 외도민에서. 그러면서 아파트 단타로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단타를 하면 물론 이제 일정 기간 한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경매를 배우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하게 되면 뭐 작으면 500, 많으면 2, 3천에 그게 생겨요. 그러면 1억으로 시작했는데 외도민 돌리면서 나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 단타 2-3개 하면 1년 뒤에 2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해. 그러면 이제 뭐 모텔 살 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종잣돈 1억이 있다면 난 뭘 할까? 빠른 현금 흐름을 원하시니까 우선 외도민을 하시고 그런데 나는 이제 종잣돈이 1억이 아니고 3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경매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외도민이 너무 빡세고 보증금이 거의 3천에서 5천인데 그거 털어놓고 있으면 사실상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매로 테크트리를 잡는다고 할게요. 3천만 원이 있다. 나는 경매부터 하겠다. 라고 하면 경매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단타를 2-3개 정도 열심히 쳐내면 1년 동안 그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 7천까지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돈의 일부를 떼가지고 외도민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 경매 단타를 하시고. 근데 외도민의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거나 사업자를 내게 되시면 요 사업자를 근거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레버스탑이 하고 있는 외도민 사업자 대출 코칭반이었거든요. 그러면 2호점 오픈할 때는 1호점에 있는 사업자 대출 땡긴 걸로 2호점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있으면 경매부터 시작하게 되면 2-3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만에 그거 5천, 최소 5천, 3천은 5천 또는 7천으로 키우세요. 그 사이에 또 직장 다니면
돈이 조금 더 커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 또 외도민하고 경매하고. 자, 근데 저는 당장 현금으로 못할래요. 그럼 3천만 원으로 오픈할 수 있는 외도민 숙소를 구하시고 외도민을 오픈을 하시고 바로 현금으로를 만드세요. 최소 150, 많으면 300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종잣돈 1억 있으면 외도민 반 세팅하고 반은 아파트 단타 쳐가지고 1년 안에 1억을 더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돈이 늘어나서 3억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